전 세계가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기대하던 바로 그 순간 이란 의회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서방 정보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최근 유포된 이 영상에서 이란 의원들은 양복이 아닌 군복을 입고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전쟁을 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슬람 정권의 강경한 입장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영상이 본래 이란과 미국이 튀르키예에서 협상을 가질 예정이었던 시점에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란 측은 베테랑 외교관이자 핵 협상 분야에 노련한 인물인 아바스 아라크치를 미국의 대표를 만나도록 파견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부동산 업계에서 협상 전문가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 중재자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기되는 질문은 미군이 여전히 중동 전역에 포진해 있고 이란 의원들은 미국에 대한 죽음을 맹세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평화 협상 테이블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합의일까요? 아니면 미사일일까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편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칸제게는 텔아비브의 정보 및 군사당국은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약 워싱턴과 테헤란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 안보 역사상 전례 없는 전략적 악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언론은 오늘 일제히 부인했지만 악시오스의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칼리드 빈 살만 왕세자 겸 국방부 장관은 미국 측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긴장만 고조시키고 공격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는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공식적으로 부인되었지만 전략적 논리 측면에서 현재 상황과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나 테헤란이 지원하는 대리 세력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위협만 하다가 물러서는 것은 이란에게 판을 통제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협상이 열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진정으로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화력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인지입니다. 만약 미국 주도 연합군이 정말로 선제 타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외교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전략가들이 황금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적이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주저함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디 애틀랜티에 새로 실린 한 기사가 전략 분석가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란 출신 학자이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전문가인 카림 사자드푸르로 그는 10년 넘게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간의 찢겨진 관계를 면밀히 추적해온 인물입니다. 깊이 있고 경고성 짙은 이 글에서 그는 현재 상황이 더 이상 외교적 충돌이나 군사적 허풍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카림 사자드푸르는 이란의 전략이 미국의 주저함 속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동시에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무장단체와 같은 대리 세력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은 여러 내부적 장애물로 인해 동맹과의 약속,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군사적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 사이에서 출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경종을 울리는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과 이란은 가까운 미래에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전문가인 카림 사자드푸르 학자는 전 세계적인 판세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에서 대담한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국가의 틀을 넘어 두 권력 인물,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간의 개인적인 전쟁으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사자드푸르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두 국가 간의 통상적인 전략적 갈등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지역 전체를 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가 된 두 정치적 의지, 두 강한 개성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이란의 공개적인 저항은 개인적인 모욕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하메네이에게 트럼프는 단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 대한 서구의 치욕과 억압의 화신입니다. 깊이 있는 상징적 비유를 통해 카림 사자드푸르 학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여우로 묘사했습니다. 여우는 유연하고 기회주의적이며 어떤 고정된 원칙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반대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비버에 비유되었습니다. 비버는 신중하고 근면하며 끈기 있는 생물로 항상 조용히 기초부터 튼튼한 진지를 구축합니다. 왜 이런 대조가 생겼을까요? 1989년 하메네이가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이래 이란의 모든 정책은 장기적인 전략적 방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계산을 따르지 않고 한 걸음씩 힘을 축적하며 방어 능력 강화, 미사일 시스템과 대리 세력 네트워크 개발, 그리고 자국 국방기술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카림은 그 전략을 외부의 모든 위협이 밀려드는 것을 막는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2019년 이란이 수억 달러 가치의 미군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를 격추한 사건입니다. 테헤란은 이를 단지 상징적인 승리로 여기지 않고 무인기 잔해를 수집하여 기술을 역설계했고, 이를 통해 다수의 국산 무인기 모델을 개발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트럼프는 몇 시간 만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메네이는 수십 년에 걸쳐 조용하지만 맹렬한 지하강처럼 힘을 축적하며 댐이 터질 적절한 시기를 기다립니다. 이란이 미군 정찰기를 격추한 이후 테헤란의 전략은 방어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아람코 정유시설과 같은 핵심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 그리고 다른 대담한 군사적 움직임들은 이란을 방어적 위치에서 중동 내 미국 권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상대방의 개인적, 정치적 위신을 손상시키는 전략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글을 올리며 선전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는 기회가 보이면 항상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카셈 솔레이마니가 허점을 보였을 때 트럼프는 주저하지 않고 바그다드에서 정밀 공습으로 그를 제거하라는 선제 타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이 아니라 테헤란 권력기구 전체에 보내는 천둥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카림 사자드푸르는 두 지도자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모든 영향력을 분쇄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자신이 항상 세계 혼란의 중심으로 여겨온 이란의 신정체제를 없앨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 두 타협 없는 자아,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전쟁터, 중동의 운명을 손에 쥔 두 인물 모두 정치 경력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아마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87세인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더 이상 내부 통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란 내 반미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베이루트까지, 바그다드에서 사나까지 이어지는 사상적, 군사적, 외교적 네트워크입니다. 하메네이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역사적 유산입니다. 한편 올해 80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신정왕조를 끝낸 인물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미국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테헤란 정권은 최근에 군사적 불안정 이후 가장 약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워싱턴이 결정타를 날리고자 한다면 황금 같은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카림 사자드푸르는 이것이 더 이상 두 국가 간의 통상적인 권력 게임이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개인화된 대결이며 각자가 상대방을 제거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로 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인생의 마지막 10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은 더 이상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제약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숙적을 물리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 위해 마지막 도박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림 사자드푸르의 분석에서 흥미롭지만 전략적인 세부 사항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한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팀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2018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처럼 트럼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깜짝 외교 카드를 던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매력을 느끼는 성향의 지도자인 트럼프에게 예상치 못한 평화 제안은
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 질문은 트럼프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실은 이미 명확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를 단순한 외교적 기회로 보지 않고 협상을 고려하는 척 인상을 주면서 뒤로는 대규모 군사공격 계획을 조용히 세우는 기만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에 추가 전함을 배치하고 패트리엇 및 사드 THAD 방어 시스템을 재배치하며 이라크와 카타르의 비밀기지에 특수부대를 증강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미국이 협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 타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인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으며 버튼을 누를 권한을 쥔 사람은 다름 아닌 항상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트럼프입니다. 이란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두 차례 질문을 받았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계산된 양면 전략을 반영하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뉘앙스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포스 1에서였습니다. 한 기자가 정말로 이란을 공격할 생각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자 트럼프는 침착하게 나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란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며 협상의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외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온화한 발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 기자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언급하자 트럼프는 즉시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나면 그들의 약속이 진짜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군사적 억지력이 강한 공개적인 경고였으며 미국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종종 사용하는 일종의 부드러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짜 질문은 공격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전략적 위협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입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란 측의 긴장 고조 수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반응, 워싱턴과 텔아비브 간의 암묵적 합의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가 선거 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대외적 승리가 필요할 수 있는 미국 내부 요인 등 여러 핵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테헤란과 다음 행보를 주시하는 세계에 보내는 공식적인 신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새로 실린 한 기사가 전략 분석가들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전례 없는 규모의 군대를 배치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선제 공격에만 그치지 않고 이란 주변, 특히 걸프 국가들의 겹겹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최근의 단기 분쟁에서 많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이나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의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공격은 양국의 군사 및 민간 인프라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아이언돔부터 에로우까지 방공망을 서둘러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고고도 요격 무기 중 하나인 사드 THAD 시스템을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걸프 국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는 만약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전술 행동이 아닐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미국, 이스라엘 및 지역 동맹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규모 작전이 될 수 있으며 선제 공격과 동시에 이란의 모든 보복 반응을 요격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보통 미국은 중동의 핵심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최첨단 방패 중 하나인 사드 시스템을 이스라엘에만 배치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소 2, 3개의 사드 시스템이 이스라엘에서 철수하여 걸프 국가들로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는 고강도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각 사드 시스템은 6개의 발사대에서 최대 48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운용에는 100명의 미군 병력이 필요합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포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3개 시스템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워싱턴이 중동 병력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전선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일까요? 이란의 미사일은 이제 중동 전역에 주둔 중인 3만 명 이상의 미군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미 의회에 제출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파테 110부터 샤하브까지 점점 더 다양해지는 탄도 무기 보유량으로 이란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는 다수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테헤란의 격렬한 반격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초강대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함께 일제히 방공망을 구축할 때 세계는 미사일 폭풍이 언제 시작될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동의 상황은 미군의 주둔뿐만 아니라 조용하지만 우려스러운 중국의 개입으로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 소식통들이 분석한 일련의 위성 사진에 따르면 중국 정찰 위성들이 오만만 근해에서 활동 중인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위치를 포함한 지역 내 여러 미군 기지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유출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이미지들이 이란과 공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위치가 이미 조준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처럼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란이 위성으로 위치가 특정된 좌표들을 공격하기 위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파타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군에 대한 피해 위험은 매우 큽니다. 파타이는 마하오를 넘는 속도와 목표물 접근 시 기동 능력으로 현대 방공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 항공모함이 제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점은 아닙니다. 한 국제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둥펑 21DDF 미사일을 중국으로부터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베이징이 이 종류의 무기를 수출한 최초의 사례로 지역 내 해군력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움직임입니다. 둥펑 21D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대함 탄도미사일로 단 한 발의 정확한 타격으로 대형 항공모함을 관통하고 침몰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이 테헤란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미군의 각 항공모함은 이전처럼 억제력의 상징이 아니라 위험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란이 감히 공격할 것인가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짜리 항공모함들이 사정거리 안에 놓여있는 위험지대로 미국이 감히 계속 진입할 것인가입니다. 대규모 군사준비와 전면 충돌의 위기라는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다자 외교 채널로부터 희망의 신호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세 중재국의 간접적인 참여로 튀르키예에서 비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악수하지는 않지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으며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대통령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마쿠 채널 역할을 해온 카타르는 이란 외무장관을 맞이하여 공동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신호는 현재 협상이 워싱턴의 단 하나의 요구, 즉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교착 상태를 유발했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나 레바논, 이라크, 예멘의 대리 세력에 대한 테헤란의 지원과 같은 조건들은 일시적으로 협상의 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미국이 실용적인 길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핵 야망만 막으면 다른 문제들은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우선 불길을 막고 나중에 불을 끄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군사 분석가들은 만약 다가오는 회담이 실패한다면 분쟁 발발 가능성은 몇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이미 진을 치고 정치적 신호만 기다리며 발포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전쟁의 중개지였던 튀르키예가 이제 다시 한번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란 핵 협상 수석 대표를 역임했던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차관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우리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선언입니다. 만약 이것이 문서로 확인되고 약속된다면 이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이란 합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체제 하에서 이란은 전기 생산 및 의료와 같은 민수용으로 충분하지만 핵무기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는 3.67% 미만 수준의 우라늄 농축이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이 제한으로 돌아가는 데 동의하고 워싱턴이 이란의 완전한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을 포기한다면 실용적인 합의의 틀이 다시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비용의 균형에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에 주둔 중인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의 생명부터 유가 급등의 위험, 동맹 체제의 붕괴, 그리고 러시아를 세계적인 분쟁의 판으로 끌어들일 가능성까지 말입니다. 따라서 선제 타격으로 유명한 트럼프라도 피를 흘리지 않고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한다면 기꺼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일간지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의 기사에 따르면 현재 텔아비브의 가장 큰 우려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만 막고 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간과하는 제한적인 합의에 서명할 가능성입니다. 기사는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이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핵무기는 전략적 위협이기는 하지만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핵시설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나 미국 공군이 여러 차례 공격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다릅니다. 그것들은 숲, 사막, 이동식 은닉고에 숨길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 지하 경로를 통해 운반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개발한 수백 기의 중장거리 미사일 네트워크와 헤즈볼라, 후티, 하셰드 알샤비 같은 대리 세력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관리들이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미국이 형식적인 합의를 얻기 위해 양보한다면 중동은 평화로워지기는커녕 미사일 종말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재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측도 양보를 확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는 계속되는 동안 무기는 배치되고 기지는 강화되며 레이더는 24시간 작동하고 대리 세력 전투원들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모든 신호는 기회의 창이 매우 빠르게 좁아지고 있으며 중동의 역사가 곧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